무력 시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북한의 동향을 살펴보는 식으로 갔었지만 대북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군 참모부에 대남 군사 행동을 지시하였으며 곧 다음 단계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공개하였습니다. 북한은 이미 한국을 적으로 규정한 상태인데 그 적을 상대로 하는 행동을 북한 군부가 주도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랑 한국이랑 싸우면 승자는 보나마나 뻔할 것입니다. 과거 6.25 사변은 인구수, 즉 많은 군사를 이끌고 쭉쭉 밀고 내려오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전투에선 최신의 무기와 끝없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비약적으로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은 250여 개국 중 군사력 6위이지만 북한의 군사력은 올해 기준으로 8단계 하락한 25위에 그쳐 이제 더 이상 도움받을 수 없는 북한의 군사력은 더욱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은 한국에게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무슨 이유로 한국에게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감염병이 시작된 지 근 6개월, 벌써 반년이란 세월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는 북한도 피해갈 수 없었을 것이며 최근 뉴스 기사들도 감염병에 걸렸지만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기사들과 역학조사는 고사하고 감염병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 키트조차 없어 김정은의 건강 악화설까지 맞물리며 한반도의 긴장감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다시 단거리 미사일과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함과 동시에 현재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은 한국에게 도발을 하는 상황이며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한들 공중에서 폭파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북한의 하늘을 점령한 상태입니다. 한미는 평소 북한의 국지 도발 및 전면전 침략 징후 감시 체계를 운영하며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100여 가지 요소로 도발 징후를 분석하는 툴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왔으며 한미는 이런 징후 판단에 필요한 각종 첩보를 획득하고 정보들을 한반도 위협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의 정보력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잘 안다, 구석구석까지 찾아볼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미국의 위성을 통해 북한 지역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미국이 운영 중인 핵심 정보 수집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키홀로 불리는 첩보 위성이 있습니다. 키홀은 한 대 10억 달러 수준으로 매우 비싼 장비이며 초정밀 디지털 카메라와 야간 촬영도 가능한 적외선 탐지기를 갖추었고 전직 관계자는 최신형 키홀 위성이 정밀 모드로 촬영하면 사람이 신문을 읽는지 아니면 잡지를 읽는지 구분할 수 있으면 물론 자동차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위성은 평소 600km 고도에서 활용하지만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의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고도 300km까지 고도를 낮춰 해상도를 높이기도 하며 주의 야간 전천후 탐지기능 뿐만 아니라 하루 3-4차례 한반도 상공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북한을 감시하는 무기체계로는 U2 정찰기와 RC-135 정찰기가 한반도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U2 정찰기는 20km 상공에서 비행하며 수십 cm 크기 물체를 식별 가능하고 휴전선 이북 100km 촬영 300km까지 통신 감청할 수 있습니다. RC-135 정찰기는 통신 및 무기의 주파수를 탐지하여 미사일 같은 무기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샅샅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에서 현재 백두, 금강 정찰기와 RF-16 정찰기 등 대북 정찰 수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강 정찰기와 RF-16은 영상 정보를, 백두 정찰기는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로 특히 금강 정찰기는 최고 13,000m까지 상승해 신호 정보는 백두산까지, 영상 정보는 금강산 이북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하여 백두, 금강 정찰기라 불립니다. 기존 백두 정찰기에 비해 성능이 향상된 신형 백두 정찰기가 제작된 11월 말 공군에 인도돼
본격적인 전력화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일명 701 사업을 통해 신형 백두 정찰기 2대가 도입되었으며 대한민국 군에서는 북한 무력 도발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방산 관계자들은 전하였습니다. 신형 백두 정찰기는 2011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노후화된 백두 신호 정찰기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신형 백두 정찰기는 프랑스 다소사의 펠컨 2000S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개조, 개발된 정찰기입니다. 주요 탑재 장비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넥스원 그리고 한화 시스템이 협업하였으며 넥스원은 통신 장비 감청 시스템과 전자신호 수집 시스템, 핵무기 감시체계인 피신트를 개발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항공기와 지상 송수진을 담당하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맡았으며 1호기는 미 텍사스 주 웨이코 TSTC 항공기에 위치한 L3사에서 개조가 진행되었으며 2호기 개조는 대한항공이 맡았습니다. 기존 백두 정찰기는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만 포착할 수 있었으나 신형 백두 정찰기는 통신정보 이외에 피신트, 즉 대기정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피신트는 우리나라에서 빠질 수 없는 절대적인 전략 자산 중 하나입니다. 피신트의 기능은 북한군의 통신이나 교환을 알아내는 방식으로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나 미사일 작동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포착돼 신형 백두 정찰기의 감시 장비가 미사일 발사대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형 백두 정찰기는 미사일 발사의 경우 북한 군부의 주 신호 탐지 가능 거리는 370km로 평양을 기준으로 언론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동창리 미사일 기지와 영변 핵시설이 포함되며 미사일 엔진이 뿜는 화염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고성능 열추적 장치도 장착되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즉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백두 정찰기는 채공 시간도 늘어났으며 6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고 운항 고도를 4만 피트 약 12km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이 보유한 고고도 정찰기 U2의 정상 운행 고도인 15km와 비슷한 수준이며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백두 정찰기와 같이 임무 수행하는 금강 정찰기가 있습니다. 금강 정찰기는 영국에서 처음 제작되었으며 다용도 기체 호커 800을 들여와 RC-800G라는 제식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금강 정찰기는 금강산까지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세부 모델은 호커 800XP로 순항 시간은 5시간, 최고 속도 약 860km, 상승 고도 13km 수준이며 2톤급 얼라이드 시그널 제트 엔진 2기를 장착한 쌍발기로 작전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금강 정찰기는 군사 분계선 이남 50km 이내에서 10km 상공을 비행하며 장착된 합성 대구 레이더를 통해 약 80km 밖에서 30cm급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고 100km 이내에 적 시설들을 촬영해 아군에게 영상 정보를 수신하고 다시 각 야전군 사령부에 처리한 데이터를 보내주기 때문에 성능 자체만 보면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U2 정찰기와 같거나 더 좋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서울 상공에서 금강 정찰기를 띄우면 개성시내 길가에 사람들까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군이 은밀하게 모든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동시에 남침을 시작한다 해도 며칠 혹은 몇 주, 몇 달 전부터 미리 우리의 자체 정보 자산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미사일 운반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과 연료를 집어넣는 모습까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겐 이 밖에도 많은 전략 자산이 있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도 북한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며 남북연락사무소도 붕괴하고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북한의 지도부, 북한의 DMZ에선 포의 포문을 열고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북한의 최전방 군인들은 완전 분장을 하고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도발하는 북한에 대해 전동진 합참 작전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남북 대화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던 김여정이 왜 이렇게 돌변한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상 김세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욱더 빠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